네, 이어서 이제 보험법 관련된 문제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238번. 보험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그렇습니다. 이제 고지를 할 때 이 본인이 안 것은 당연히 고지를 해야 되고 나는 모르는데 대리인이 안다. 그것도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고지의 대상이 됩니다. 고지의 대상이 돼요. 자, 보험법 조문을 한번 열어놓고 같이 보겠습니다. 네, 일단 고지 의무부터 보시면 651조거든요. 계약 당시에 계약 체결할 때까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랑 피보험자가 고의 중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에 고지를 한 때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체결 전에 알릴 의무입니다. 근데 다만 보험회사가 이거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경우에는 해지권이 제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 중요사항에 대한 내용을 판단하는 기준이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았을 사항으로 봅니다. 보험회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워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서면으로 물어본 것만 대답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사항에 해당하면은 일단 고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46조죠, 그렇죠? 46조를 보시면 대리인에 의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얘가 알고 있는 것도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1번은 맞는 것이고, 자, 2번.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 금액을 지급, 그래도 보험 금액이 감액이 안 되는, 그러니까 또 동일한 정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 있는데 사고 발생 후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느냐, 이것도 법문에 있는 내용인데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649조를 같이 보시죠.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전부나 일부 해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서도 볼까요? 639조. 그러니까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니까 인보험에서는 수익자가 다른 경우, 그리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 계약자가 다른 경우인데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수익자가 다르거나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동의를 얻거나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계약 해지를 못한다.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리고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액을 지급했어요. 근데 감액이 안 되고 또 그 보험금이 나와. 이때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다. 여기는 사고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고 발생 후에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이 항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2번이 답이네요. 나머지 질문에서 뭐가 중요한지 볼게요. 3번이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 수익자가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를 해태함으로써 이분들이 사고 발생 통지 의무를 부담하거든요. 사고 났어요.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이걸 해태함으로써 손해가 증가된 때에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얘네가 이걸 알리지 않아서 손해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조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맞는 지문이고요. 자, 이건 누가 의무를 부담하는지도 잘 보셔야 돼요.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이 셋 다 의무를 부담하고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통지를 발생해야 된다. 그리고 이 항에 있는 게 지문에 있는 거 통지를 해태함으로써 늦게 해줘가지고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금은 주지만 이 증가된 손해분에 대해서는 지급 책임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4번이요. 여기 낯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볼까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다. 그럼 이거 보험 가입 못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보험사고의 이제 발생이 불확실하다는 거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계약의 당사자 쌍방 피보험자가 이리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로 한다. 얘네가 모르면 무효가 아니에요. 이 644조의 이 내용이 똑같이 있는데 요거는 가인 규정이 맞거든요. 그래서 사측자치가 인정되는 영역이지만 물론 보험계약은 이 규정에 반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미 알고 있는 거를 주관적으로 불확실하지 않은 거를 보험사고를 할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계약자로부터 청약과 함께, 청약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어요. 그리고 승낙을 보험회사가 하는 건데 그래야 계약이 성립하겠죠. 근데 승낙 전에 얘가 가입할 보험 계약에서 말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계약이 아직 성립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다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보험을 인수할 만한 상황이었다면 계약상의 책임을 져요. 보험금을 줘야 됩니다. 승낙전 사고담보 책임이라고 합니다. 이거 조문 내용 거의 그대로니까 법문을 보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제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인보험 계약에서 신체 검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것도 법문에 있는 내용. 자, 그 다음 239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것이고, 보험자가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 보험회사는 약관에 대한 교부, 명시, 설명 의무를 부담해요. 근데 이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효과에 대한 얘기죠.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상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법. 약관규제법에서는 설명을 안 하면, 물론 이제 모든 내용은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일단 약관 명시 설명 의무에 대한 상법상 내용을 한번 보시죠. 네, 여기 638조의 3을 보시면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약관규제법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내용을 다 설명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위반한 때에는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계약을 취소해서 무효로 만들어 버리면 내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걸 보험금을 받네 못 받네 이걸 다툴 때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금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 실효가 없고 약관규제법에 따라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게 되면 그 계약의 내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할 수 없거나 보험금이 원래 나가면 안 되는데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약관규제법이랑 상법이 중첩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다면 계약을 굳이 무효로 만들지 않고 약관규제법을 주장하는 게 계약자한테도 유리하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보험 대리상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 대리상은 대리권이 있으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사 선생님들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 수령 권한이 기본적으로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우리 보험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보험료를 보험회사가 받아야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설계사 선생님들이 최초로 수령하는 1회차 보험료, 최초 보험료는 수령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리상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명해 보시면 우리가 상사 대리할 때 봤는데 중개대리상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최악대리상이랑. 중개대리상은 대리권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권한이 없는 건가? 라고 법리상으로는 설명할 수 있겠지만 646조의 2가 비교적 이제 뒤늦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구별 없이 그 최악대리상이냐 중개대리상이냐를 구별하지 않고 대리상이라면 그런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646조의 1을 한번 볼까요? 네, 대리상이라면 이런 권한이 있다라고 하고 1호에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14년에 신설됐습니다. 14년에.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그렇죠? 중요 사항이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것만 답변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서면에는 청약서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청약서 우리가 내는 건데 뭐 만들기는 보험회사가 만들겠죠. 서면이니까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냐. 청약서에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고지의문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이 된다. 자, 여기 보시면 서면 질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실제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이제 청약서에 질문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게 중요한 사항이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맞는 얘기.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 중개행위를 하는 사람 대리권이 없잖아요. 표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뭐 중개대리상이라고 하더라도 대리상이면 그런 권한이 있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자로부터 청약, 뭐 고지, 통지, 해지, 취소와 관련된 의사표시를 수령할 권한이 있느냐인 건데 대리상이라면 구별 없이 그렇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망해 보시면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1호 및 2호의 권한이 있다. 이 두 개는 있는 거죠. 최초 보험료 수령 권한 그리고 증권을 계약자한테 교부할 수 있는. 근데 그 이하의 권한은 없습니다. 지금 요
지문에 나와 있는 건 3번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권한은 없다는 거. 조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거고요. 중요하기는 이제 5번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험 약관의 교부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음, 이게 좀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되는데, 설명 의무는 모든 내용이 아니라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중요한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이걸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판례의. 그런데 여기 예외가 있어가지고, 예외가 뭐냐면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거나 상대방이, 아니면 너무 상식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법령에 이미 규정이 있어서 이걸 되풀이하거나 부연 설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이런 애들은 중요하지만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지금 보험회사는 설명을 안 했고 그리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뭘 위반했습니까? 계약자 측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죠.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양자가 충돌했을 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제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 이미 법령에 있는 내용이라면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니까 뭐 고지의무에 대한 것을 굳이 설명하지 않았어도 이건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계약 내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이걸 위반했다고 해서 계약을 바로 해지하기는 좀 어렵다. 판례를 보시면 그 약관의 내용을 보면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물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고지의무의 내용이 법에 있거든요. 아까 보셨죠? 651조의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법령에 이미 이건 내용이 있는 거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양자가 충돌했을 때, 이때는 이걸 이유로 해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지의무 자체가 법령에 있으니까 이걸 굳이 설명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무엇을 고지해야 되느냐, 이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통지의무에서도 이런 똑같은 논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설명 안 해줬으면 이걸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무가 있다는 것 자체, 고지 의무가 있어,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돼, 이거는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있죠. 근데 무엇을 고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야 되고, 그건 설명을 안 했다면은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지 의무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이 고지 의무가 계약 체결 전 알릴 의무라면 통지 의무는 내용이 같은 계약 체결 후 알릴 의무가 되거든요. 관련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240번 보겠습니다. 1번은 또 나왔던 거네요. 청약서에 답변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 선면이니까 중요사항으로 추정됩니다. 맞고요. 자, 2번. 설계사는 대리해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최초보험료 수령 권한은 판례가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번.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계약자뿐만 아니라 수익자에 대해도 의사표시를 해야지 효력이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이 3번에 보시면 해지 상대방은 얘네들이에요. 계약자나 대리인이거든요. 수익자에 대해서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4번. 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고지의무를 내가 위반했어요. 근데 나중에 사고 발생한 것이 내가 거짓말한 거랑은 관계가 없어. 그런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네,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은 줘야 됩니다. 보험금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면 보험금도 안 주죠. 원래는 계약을 해지한다는 표현을 우리가 쓰지만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돈을 안 주고 줬던 것도 뺏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과관계가 없음이 입증이 되면은 보험금은 줘야 됩니다. 해지가 되더라도. 이 내용을 보죠.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651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을 때 지급할 책임이 없고, 그러니까 안 줬다면 이미 주기 전이라면 안 주면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지라고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해서는 소급적 효력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단서에 보시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4번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위반이 고의중과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예, 물론입니다. 주관적인 요건이 있는데 입증 책임은 해지권 행사하는 보험회사에게 있죠. 자, 넘어가서 241번 보겠습니다.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계약 당시에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중과실로 중요한 사항, 고의중과실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거나 불고지 그리고 부실고지를 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된다. 맞는 내용이네요. 조문 내용을 거의 그대로 풀어쓴 듯.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건데 2번이요. 냉동창고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의 목적인 냉동창고 건물이 완성되지 않아 완성된 냉동창고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경우 잔여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사정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냐 라는 질문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지의무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법령에 있는 내용이니까 꼭 설명 안 해도 되겠지만 무엇이 고지되어야 하느냐 이건 이제 설명을 기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그것도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통지의무에 있어서도 중대한 위험의 변경이 뭔지를 어떤 경우에 설명해 줘야 된다고 그러고 또 뭐 어떤 경우에 설명 안 해줘도 된다고 이제 판례가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위험의 변경이나 그 고지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나 취지가 같아요. 계약 체결 전에 부담하는 거냐 후에 부담하는 거냐 차이가 있는 거지. 여기도 보시면 652조에 이런 거 있죠. 기간 중에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증가된 사실 안 때에 통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는 651조랑 마찬가지로 뭡니까? 651 그리고 652 얘네들은 법문에 있는 내용이니까 설명 안 해도 돼. 근데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현저한 위험 변경이냐 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은 뭐 설명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것은 설명 안 해도 된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자면 직업이 변경된 경우 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지 않았던 분이 타게 됐다거나 그런 것들은 뭐 그런 것들과 또 비교가 되는 거는 뭐 이제 어떤 공장에서 마그네슘이 좀 화재 발생을 높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안 취급하다가 취급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알려야 되냐? 근데 공장의 경우에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건 당연히 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케이스가 있고 그리고 직업 변경, 오토바이 타는 거 이런 것들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판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관되게 말하기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네, 1번과 연결이 된 건데요. 생명보험 계약에 있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위반 사실을 증명해서 계약자나 상속인 돌아가시면 상속인에 대해서도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고 해지 의사표시 효력이 발생해요. 자, 4번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위반 사실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 체결 시로부터 3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줬던 보험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번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금 지급 책임도 면한다.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금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의가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어렵다. 개별 케이스가 나오면 일관되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자, 242번 보겠습니다. 갑은 아버지 을이 소유한 제과점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빠 가게에 대해서 을의 위임 없이 아버지 가게에 대해서 을의 위임 없이 뭐 할 수도 있습니다. 피보험자로 해서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해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니까 이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한 아들과 이 피보험 이익을 갖고 있는 이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죠. 손해보험에서 이렇게 양자가 다르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위임이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위임이 없이 하는 거요 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이걸 나중에 보험회사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위임이 없었다는 걸 가지고 또 대항을 못합니다. 자, 무튼 계속 보겠습니다. 제과점에 과거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음.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그렇죠? 계약 당시에 화재 발생 사실 여부에 대한 청약표상의 질문표,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여기서 물어보는 거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근데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중요 사항을 구라를 쳤네. 그러면 이거는 부실고지, 불고지가 되는 거죠. 고지의무 위반이 될 텐데 A 회사는 이를 믿은 것에 과실이 없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이걸 몰랐어야 계약 해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위임이 없었으면 아버지는 계약 체결 사실을 자체를 몰라가지고 고지를 못 하셨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 계약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고 피보험자도 고지의무를 부담하잖아요. 이 의무를 둘 다 부담하거든요. 여기 651조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누가 고지의무를 부담하느냐 이렇게 얘네 둘이 부담하는 거란 말이죠.
자, 문제를 보죠. 갑은 화재보험계약 체결 시에 자신이 의뢰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고지해야 된다. 알려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639조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타인을 위한 보험, 위임을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불특정 타인을 위해서도 할 수 있는데, 다만 지금 화재보험과 같은 손해보험 계약의 경우에는 위임이 없으면 알려야 하고, 보험회사에게 고지가 없는 때에는 타인이 계약 체결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걸 몰랐다는 걸로 보험회사에게 대항을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로 추정이 된다. 추정되죠? 청약서로 물어봤으니까. 3번. 청약서의 질문표상에 기재된 질문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고지 의무 질문사항이 아니더라도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질문표로 질문하는 것은 중요사항으로 추정되는 것일 뿐, 그것만 알려줘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불리해요, 계약자들한테. 어렵죠. 추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중요사항의 판단 기준은 보험회사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알려야 될 의무는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만약 화재보험 계약 체결 후 제과점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좀 싱겁네.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내야겠다고 생각하시다가도 이렇게 내시는 것 같아요. 인과관계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죠. 이건 신뢰관계가 붕괴됐기 때문에 그냥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갑이 고의중과실로 화재 발생이 없다고 기재한 경우, 고의중과실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안날로부터 1개월, 그리고 계약 체결로부터 3년. 제척기간 맞죠? 5번. 이사 3번 보겠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계약자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을 체결한 사실은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보험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뭐 이제 1억 원짜리 10억으로 할까요? 10억 원짜리 건물을 화재보험을 10개 가입했어요. 10억 원씩. 그렇다고 해서 100억 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걸 다 비율로 나눠서 보험금 비율로 해서 손해 입은 만큼 전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딱 10억 원만큼만 받아요. 1억 원씩. 그래서 여러 개를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비교해보면 여기 생명보험계약 같은 임보험에서는 그렇게 보험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입한 만큼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보험을 체결해서 보험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는 그 리스크가 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중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이거는 임보험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는 사고 발생 후에도 할 수 있다. 그럼요. 3번.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안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3년이 경과한 때 해지할 수 없다. 제척기간이니까. 그렇죠. 인과관계가 없음이 증명된 경우 해지할 수는 있으나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은 있다.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이것도 이제 중요한 판례인데요.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민법은 안 된다고? 판례를 물어보는 거네요. 이거는 둘 다 됩니다. 뭐 요건도 다르고 양자를 모두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한다면. 근데 이제 그 고지의무 위반에서의 고의중과실은 사기는 아니에요. 이거는 651조에서 말하는 고의중과실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 뭐 몰랐다면은 뭐 몰랐던 데에 대해서 중과실을 인정하기 좀 어렵겠지만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했다. 그러면 고의중과실이 되는 거지. 이제 사기에서와 같이 기망의 의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양자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적용된다고 본다. 이 판례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험에 관한 각종 권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상법 724조 2항에 의하여 724조 2항 이게 이제 책임보험에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724조 네 이거거든요. 이게 책임보험이면 이제 내가 누군가한테 손해를 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보험회사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직접 청구권인데 이 보험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잖아 이분들은. 근데 왜 돈을 달라고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뭐 법적 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민법 766조 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간 일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매우 중요하거든요. 꼭 암기해 두세요. 왜냐하면 직접 청구권을 얘네가 행사할 수 있다는 거는 보험회사로부터 돈을 얘네가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피해자가. 그러면 얘가 얘한테 주는 돈이 보험금이냐? 자, 법에는 뭐 취소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얘가 먼저 받아가야 돼. 그러면 이렇게 얘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판례는 이런 직접 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손해배상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리가 되는 거임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효 같은 것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보험금이 아니다 이게. 자, 2번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것도 이제 시효가 있잖아요. 2번에 보시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가 보험사고를 갖다 붙이면 사고 발생한 날로부터네. 근데 문제는 이 사고 발생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이게 보험금이 나오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모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때부터 시효가 진행된다. 근데 기본적인 논리는 여기서부터 나온다. 이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부터 맞는 얘기죠. 그러면 맞고 틀린 거. 4번 보험료를 분납하는 생명보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네, 뭐 나눠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 뭐 생긴다. 그러면 이 시효는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납부한 때에 이 전체에 대해서 진행한다. 그렇죠? 이건 이상하다. 뭐 계약이 무효가 됐어요. 그럼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때에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봐야 되지. 이렇게 이것도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보험계약법이 객관식으로 나올 때 자주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것도 뭐 매우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보험금 청구권을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는 662조. 이게 보험을 보시면요, 아까 쓱 넘어가면서 좀 보셨을 텐데 통칙이 나오고 이렇게 각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효와 관련된 이 각칙에 해당하는 손해보험이 나오기 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통칙에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얘네들이? 이하 각칙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3년. 근데 지금은 이게 뭐 2년인데 맞냐 뭐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각주에도 달아놨다시피 14년 개정으로 3년으로 연장이 되었는데 이게 3회 문제거든요. 그래서 개정된 상법이 반영되지 않은 것 뿐이고, 뭐 지금으로 치면 이거 이제 3년으로 바꾸면 맞는 지문이 되겠죠. 맞는 지문은 나왔던 거예요, 당시에는. 자, 245번 보겠습니다. 보험료 지급 의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험 가입하면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데 이걸 보험료라고 하죠. 자, 1번 보험계약자가 계약 체결 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고 나서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해제된 것으로 의제됩니다. 해제된 것으로 의제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개념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최초 보험료 그리고 여기 계속 보험료라고 나오죠. 이 계속 보험료를 구별하는 기준은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됐느냐, 책임이 시작되도록 하는 보험료냐 라고 했을 때에 시작되도록 하는 게 최초 보험료예요. 시작되도록 하는 게. 그러면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되고 나서 내는 보험료는 뭐냐? 계속 보험료예요.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1회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외상보험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외상보험.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험회사의 책임이 시작돼. 근데 돈을 안 냈는데, 그렇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첫 번째 보험료를 내. 근데 이 보험료는 이미 책임이 시작되고 나서 낸 보험료죠. 그러니까 이거는 최초 보험료가 아니라 계속 보험료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1번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최초 보험료를 안 내면은 어떻게 되지?를 물어본 거고,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봅니다. 설명은 제가 너무 자세히 좀 달아놨고요. 그 다음에 2번,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지 아니한 동안에 제1회 보험료로 선일자 수표를 발행받은 경우, 이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받은 날로부터 책임이 시작되냐. 그러니까
이 유가증권을 준 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틀렸거든요. 책임이 시작이 안 됩니다. 이 손익자 수표에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 지급의 효과가 발행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결제가 되어야 보험회사에게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추심이 있는 때를 책임의 개시 시점으로 본다. 잘 나오거든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 이게 1번과 3번을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계속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지 않고 곧바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한 보험약관은 상법 규정에 위배돼서 무효, 상대적 강행성을 갖는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 보험계약자들한테 불리하면 안 되는데 무효로 봤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조문을 같이 한번 보시죠. 1항이 이제 최초 보험료잖아요. 해제로 의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돈 안 내면. 근데 2항에 보시면 계속 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 이런 내용이 있단 말이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 최고한 기간 내에 돈을 안 주면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보다 불리하게 계속 보험료 너 며칠 안에 안 나면 당연히 해지된다.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한 거죠, 법원이. 실효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실효약관이라고 합니다. 무효라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최고하고 해지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해지 예고부 최고 뭐 이것도 문제라고 볼 여지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무효가 되고 나서 3번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타인을 위한 보험 임보험에서는 수익자 다른 거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다른 거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때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타인, 그 피보험자나 수익자에게 도 이걸 얘기한 경우가 아니하면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봤던 조문에 여기 사망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망 법문에 있는 내용. 자, 5번 계속보험료의 지급 지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고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가 아직 정산이 아예 안 된 거죠. 그런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다시 내면은 부활해 달라고. 그러니까 원래의 계약 성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약을 다시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부활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급이 안 돼야 돼요. 이거를 받지 않아야 돼요. 자,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넘어가서 246번 보겠습니다.